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KBO 무대에서 조용히 등장했지만 순식간에 모든 시선을 빼앗아간 한 선수, 그리고 그의 옆에서 더 거대한 금광을 키워온 아내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여름, 한화 이글스는 외국인 투수 리카르도 산체스를 방출하며 급히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름은 라이언 와이스. 단 6주간의 단기 계약. 기본 계약금 1만 2,000달러와 연봉 48,000달러. 인센티브 4만 달러를 포함해 총액 10만 달러 수준. KBO 외국인 선수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소박한 액수였고 사실상 시험대에 불과했습니다. 구단은 리스크를 줄이고 싶었고 선수는 짧은 기간 안에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조건부 기회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와이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단 6주 만에 150km를 넘나드는 패스트볼과 날카로운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자신이 단순한 대체 용병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마운드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은 한화의 기대를 훨씬 넘어섰고 결국 구단은 리카르도 산체스를 완전히 방출하고 와이스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새 계약 규모는 연봉 21만 달러, 인센티브 5만 달러, 총액 26만 달러. 단 6주 만에 몸값이 2.6배로 치솟으며 코리안 드림을 현실로 만든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는 KBO 외국인 대체 제도가 어떻게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성과 기반 보상이 가능한지 보여주는 대표적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이 채널을 이어가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단순히 마운드에서 공을 던지는 선수가 아니라 인생의 무대에서 재정적 미래까지 완전히 바꿔낸 한 남자와 그의 아내. 이 부부가 어떻게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연봉을 10배 가까이 끌어올리고 단순한 월급쟁이를 넘어 자산가의 길로 나아갔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단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라이언 와이스는 다시 한번 눈부신 전환점을 맞습니다. 한화 이글스가 그에게 제시한 새로운 조건은 파격적이었습니다. 계약금 15만 달러, 기본 연봉 60만 달러, 인센티브 최대 20만 달러, 총액 95만 달러. 불과 전년도만 해도 단기 계약금 1만 2천 달러에서 출발했던 그가 이제는 10배 가까이 몸값을 올린 셈입니다. 이는 KBO 리그 외국인 투수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대우였습니다. 그만큼 짧은 기간 안에 구단과 팬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연봉은 연금 흐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연봉 액수만 보고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수십억 원대의 수입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부유하다고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을 구분짓는 것은 그들의 연봉이 아니라 자산의 구조입니다. 와이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KBO 무대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눈부시지만 그것만으로 그의 전체 자산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그는 과연 어떻게 이 수입을 자산으로 전환하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놀라운 단서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의 아내, 헤일리 브룩 와이스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남편을 내조하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직원 30명 규모의 디지털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는 CEO이자 창업가였습니다. 이 회사는 단순한 소규모 개인 사업이 아니라 고객 유지율 94%라는 놀라운 성과를 자랑하는 풀서비스 마케팅 에이전시로 성장했습니다. 일부 고객사는 미국의 유명 프로그램 샤크탱크에 진출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소개된 경험을 가진 브랜드였습니다. 헤일리는 대학 시절부터 이미 월 1만 7천 달러 이상의 수익을 기록했고 현재는 수억 원대의 지분 자산을 보유한 그야말로 숨겨진 금광 같은 존재로 평가받습니다. 이쯤 되면 답은 명확해집니다. 라이언 와이스의 KBO 연봉은 단순히 가계의 유입 자본일 뿐, 진짜 재정적 기둥은 아내가 구축해놓은 회사였습니다. 그녀의 사업은 매년 가치가 상승하는 지분 기반 자산으로 불안정한 선수 수입을 안정적으로 보완하는 강력한 시스템이자 미래를 보장하는 든든한 보험이었습니다. 결국 라이언 와이스의 재산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연봉만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옆에 있는 CEO 아내가 키워온 비즈니스 제국이야말로 진짜 자산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를 깨닫게 됩니다. 돈을 버는 것과 부를 설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와이스 가족은 단순히 수입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설계된 구조 속에서 지속 가능한 부를 쌓아올리고 있었습니다. 운동선수로서의 라이언 와이스는 분명 화려한 무대를 밟고 있지만 그의 삶은 결코 야구장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또 다른 정체성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기업가이자 비즈니스 오너라는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단지 KBO에서 높은 연봉을 받는 외국인 투수로만 인식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미국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 라이언 와이스 베이스볼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단순한 팬 서비스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온라인 투구 코칭, 웨이트 트레이닝 프로그램, 유연성 향상 프로그램까지 체계적으로 갖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웹사이트는 깔끔하게 브랜딩되어 있었고 고객 후기와 서비스 메뉴도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취미 활동이 아니라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사업이었습니다. 더구나 중개 수수료 없이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DEC 모델이었기에 수익을 온전히 자신에게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것이 경기장에서의 성과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와이스가 마운드에서 보여주는 투구는 그의 브랜드 신뢰도를 높였고 이는 곧 고객 유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운동선수가 아니라 경기장 안팎에서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유지하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 채널을 운영하며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구독자 수나 직접적인 광고 수익은 크지 않았지만 이 채널들은 단순한 놀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곧 코칭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마케팅 깔때기 역할을 하고 있었고 나아가 브랜드 협찬이나 광고 제휴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라는 시장의 특수성입니다. SNS 인플루언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선수라는 독특한 이력과 경기력으로 검증된 신뢰도를 동시에 가진 와이스는 누구보다도 매력적인 파트너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단순히 공을 던지는 투수에 머물지 않고 디지털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창출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질문은 바뀝니다. 그는 지금 단순히 돈을 벌고 있는가? 아니면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대답은 분명 예스에 가깝습니다. 수익의 다각화, 자기 브랜드화, 그리고 디지털 세계 속 확장은 단순히 고액 연봉자가 아닌 자기 자신을 하나의 기업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전략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그의 아내 헤일리 브룩 와이스로 향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유명 선수의 아내라는 타이틀로 불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물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배구 선수 출신으로 활약했던 그녀는 웨이크 포레스트 경영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디지털 마케팅 회사를 창업해 CEO 자리까지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파워 무브 마케팅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는 결코 신생 스타트업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정규직 직원만 약 30명, 학기마다 수십 명의 인턴을 선발할 만큼 규모가 커졌습니다. 고객사 중 일부는 샤크탱크에 진출한 브랜드였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소개될 정도로 미국 내에서 주목받는 중형 에이전시로 성장했습니다. 헤일리는 대학원 시절부터 프리랜서로 시작해 고객의 니즈에 최적화된 결과 중심 마케팅 서비스를 개발해왔습니다. SNS 운영, 유료 광고, 브랜딩, PR, 웹사이트 구축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며 높은 고객 유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회사는 단기적인 현금 흐름이 아닌 매년 지분 가치가 쌓이는 자산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이 말은 곧 라이언 와이스 가정의 진짜 재정적 기둥은 월급이 아니라 기업 자산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대에 달할 수 있는 기업 가치가 이 부부의 기반이 된 것이죠. 더 놀라운 점은 이들이 단순히 각자의 영역에서 돈을 버는 맞벌이 부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라이언이 자신의 브랜드를 키워 SNS에서 팬들과 소통할 때
그 과정에서 헤일리의 마케팅 전략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즉, 두 사람의 활동은 서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구조는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산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부상이 발생해도, 성적이 떨어져도, 혹은 은퇴를 맞이해도 그들의 자산은 기업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KBO 연봉은 단지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근광은 바로 옆에 있던 CEO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산은 단순히 기업 가치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급 주택, 수입차, 화려한 소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법인 명의와 신탁 구조를 통한 자산보호 전략이었습니다. 이 부부의 자산관리 방식은 일반인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방식이야말로 진짜 부를 지키는 전략이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부동산 공시 자료를 살펴보면 의외의 사실이 드러납니다. 라이언 와이스나 헤일리 브룩 와이스 개인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언뜻 보면 이들이 집도 없고 자산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이 흔히 사용하는 전략, 바로 개인 명의 대신 법인이나 신탁 명의로 자산을 소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법적 위험 방지, 세금 최적화, 사생활 보호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고급 자산 관리 기법입니다. 실제로 헤일리가 운영하는 파워무브 마케팅은 정식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법인 명의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거나 가족이 실거주하는 부동산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자산이 없는 것 같지만 실상은 법인을 통해 가치 있는 자산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지키고 관리하느냐까지 고민한 결과였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됩니다. 자산은 보이는가? 아니면 지켜지는가? 와이스 부부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철저하게 지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현금 흐름보다 훨씬 더 큰 부의 지속성을 의미했습니다. 부를 쌓는 사람은 많지만 그 부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제 시선을 숫자로 돌려보겠습니다. 라이언 와이스의 2025년 KBO 계약 보장 금액만 해도 75만 달러, 하나로 약 10억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세전 월 수입으로 환산하면 최소 1억 400만 원, 많게는 1억 5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진짜 핵심은 세금 구조였습니다. 한국의 거주자로 분류될 경우 누진세가 적용되어 실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반면 미국 시민권자인 와이스가 비거주자로 인정받아 단일 세율 20.9%를 적용받는다면 세후 월 수입은 1억 원을 훌쩍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 차이만으로도 1년에 수억 원의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절세 방식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국제조세조약을 이해하고 실질 거주지를 분산시키며 법적으로 인정받는 고급 절세 전략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와이스가 운영하는 야구 브랜드와 SNS 채널에서도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은 아내 헤일리의 회사였습니다. 직원 30명, 고객 이탈률 6% 미만,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 이 회사의 추정 기업 가치는 수십억 원대에서 많게는 69억 원 이상으로 평가되었고 와이스 가문의 순자산 총합은 최소 30억 원에서 최대 70억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즉, 라이언 와이스는 단순한 고액 연봉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재정적으로 철저히 구조화된 하나의 기업이었던 것입니다. 수익, 세금, 자산, 브랜드가 서로 긴밀히 연결된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라이언 와이스의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단순히 한 외국인 선수가 KBO 무대에서 성공했다는 사실 이상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야구만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의 브랜드로 키워낸 브랜드형 운동선수였습니다. 그의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계정은 단순한 팬서비스가 아니라 철저한 퍼스널 브랜딩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훈련 과정, 경기 비하인드, 일상 콘텐츠를 꾸준히 공유하면서 팬들의 신뢰와 관심을 끌어모았고
그 모든 흐름은 다시 코칭 프로그램과 개인 브랜드 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헤일리 브룩 와이스의 존재는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로서 브랜딩, 광고 최적화, 마케팅 퍼널 전략까지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고, 이는 라이언이 올리는 컨텐츠 하나하나에 그대로 녹아 있었습니다. 자막의 선택, 음악의 분위기, 업로드 타이밍조차 전략적으로 조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와이스의 SNS 채널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아내의 전문성이 뒷받침된 사업 플랫폼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부부가 함께 만든 브랜드는 그 자체로 수익을 낳는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운동선수와 CEO, 각자의 영역에서 얻은 전문성을 결합해 하나의 기업 같은 가족 모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라이언은 마운드에서 수입을 창출하고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 추가 가치를 더했습니다. 헤일리는 브랜드 설계자이자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만드는 CEO로서 기업 자산을 키웠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단순히 높은 연봉이나 일시적인 성과가 아니라 세금 계획, 자산 보호, 콘텐츠 유통 구조까지 철저히 시스템화한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이 부부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맞벌이 부부가 아니라 철저히 설계된 기업형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델은 누구나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콘텐츠화하고 브랜드로 확장하며 수익으로 전환하는 구조를 만든다면 개인도 하나의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이언 와이스는 자신의 이름을 하나의 기업으로 만든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함께 설계도를 그려온 사람은 바로 그의 아내 헤일리 브룩 와이스였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던지는 핵심은 단순히 연봉이 얼마냐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질문은 그들은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었는가였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당신만의 시스템을 만들고 계신가요? 이 질문이야말로 라이언 와이스와 그의 아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강력한 메시지일 것입니다.